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17호 제10면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양평군지회, MBN 소나무 방송 사례 후원금 전달.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양평군지회, 지회장 박진수, 에서는 지난 17일 부설 장애인 종합민원 상담센터를 통해 발굴한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게 MBN 소나무 방송 사례 후원금 1,996여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난 8월 21일 MBN 교양 프로그램 소중한 나눔 무한행복, 이하 소나무, 에서 방송된 해당 가구의 이야기를 보고 방송 중 아어즈 통해 모인 후원금을 미랄복지재단으로부터 후원받아 전달하게 됐다. 해당 가정은 조손 가정으로 70대 중반의 할머니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적 뇌병변 1급 장애가 있는 손녀를 돌보는 가운데 생활환경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사례를 발굴한 장애인 종합민원 상담센터에서는 30만 원 상당의 분유와 두유를 지원했으나 소정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역량으로는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워 MBN의 소나무 방송 프로그램에 해당 가정의 사례를 의뢰해 해당 가구의 사연이 전국에 방영돼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센터장 박진수는 장애인 가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도 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어 마음이 아팠으나 MBN 소나무 제작팀과 미랄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분들과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임에도 후원해 주신 모든 국민들 덕분에 따뜻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2022년에도 더욱 발전하는 장애인 종합민원 상담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평군 2호, 3호 스마트 도서관 개관, 365일 만나는 도서관. 양평군 도서관은 양서면 국수사무소 내 주차장 부지와 롯데마트 3층 유휴공간에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 완료하고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한 주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인 도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스마트 도서관은 자판기 형태의 비대면 대출 반납 시스템으로 스마트 도서관 기기에 비치된 도서 중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해 대출 반납을 할 수 있는 무인 도서관이다. 스마트 도서관에는 신간 및 베스트셀러 도서 약 400권이 비치돼 있으며 1인당 3권까지 14일간 대출할 수 있고 양평군립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정회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국수사무소 스마트 도서관은 365일 운영되며 롯데마트 양평점 스마트 도서관은 롯데마트 영업시간 내 10시 물결표 사인 19시 이용할 수 있다. 양평군 도서관 이명복 과장은 올해 9월 조성된 양평역 스마트 도서관 1호과 더불어 국수사무소 스마트 도서관 2호, 롯데마트 양평점 스마트 도서관 3호의 순차적인 조성 완료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군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보다 많은 군민들이 안전한 독서 환경 속에서 책 읽기를 생활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마트 도서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e플리브.co.kr 또는 마을도서관팀, 지역번호 031-770-27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시 사회적 경제기업 협업화 모델 개발 사업 성과 공유회 개최. 양주시 시장 이성호는 지난 21일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 협업화 모델 개발 사업 성과 공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협업기업 내 개사 대표와 양주시 사회적경제협의회원 등이 참석했으며 사업을 주도한 세움 주식회사 이은숙 대표가 발표자로 나서 진행을 맡았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그린 뉴딜 분야의 생활 밀착형 숲 조성을 목적으로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이 협업해 진행한 수직정원 식물 공기정화 시스템 개발 사업의 그간 추진 과정을 소개하고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새로운 협업의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적 경제기업 협업화 모델 개발 사업은 조경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를 담당한 세움 주식회사를 필두로 주식회사 엔트, 수직정원 프레임 제작 설치, 감성숲, 수직정원 전용 식물 유통, 담심포, 디자인, 홍보 등 분야별 협업체계를 구축, 감동 클린 협동조합이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진행됐다. 협업기업은 전문가 자문 컨설팅을 통해 협업 비즈니스 모델 수립 후 참여기업별 사업 전략 방향을 설정했으며 수직정원 전문 사회적 기업의 기술 교육, 벤치마킹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의 기술 이전과 함께 경쟁력을 확보했다. 도심 속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양주시청 1층 로비에 총 6가지 식물로 구성된 수직정원을 시범 설치하며 시민들의 큰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안양시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키퍼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이은숙 대표는 이번 개발 사업은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이 협업해 신규 사업을 개척하는 첫 시작점이 됐다며 사회적 경제기업 간 체계적인 협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업화 모델 사업은 지역 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한 신규 공모사업이라며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동 모델 개발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존속성과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주시 연말 맞이 기부 릴레이 이어져. 지역사회 훈풍.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관내 기업 단체들의 따뜻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양주시 시장 이성호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소외 취약계층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나눔 활동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새마을 지도자 양주시 협의회 회장 이종용,
양주시 새마을부녀회 회장 박순애에서 현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기부했고 지난 21일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회장 유을상에서 백미 10kg 200포 620만원 상당, 옥정우리 유치원 원장 박현숙에서 현금 91만원을 기탁했다. 이외에도 컵앤팩 대표 신승혁에서 현금 1000만원과 종이컵 200박스 700만원 상당,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대표 이승호에서 우유 8640팩 610만원 상당, 굿데이 클리닝 서비스 대표 한영식에서 현금 200만원 봉암정미소 대표 최광희에서 백미 10kg 50포 160만원 상당, 금강도시환경 대표 남경호에서 현금 500만원 삼보 대표 김용문에서 현금 200만원을 전달하며 연말연시 기부행렬에 동참했다. 김종석 양주시 부시장은 추워지는 날씨에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성금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해 연말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2022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식량작물 분야 벼농사반 개당 양주시 시장 이성호 지난 21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2022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식량작물 분야 벼농사반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확산을 예방하고자 교육 현장에는 최소 인원만이 참석했으며 나머지 102명의 교육생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본격적인 수업 진행에 앞서 농약안전 사용요령, 탄소중립 실천운동,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 2022년 식량작물 분야 시범사업 등을 안내하며 기초지식 사전교육 시간을 가졌다. 식량작물팀 벼농사 담당 홍순일 지도사가 벼드문모 심기 재배기술, 앵미벼 발생 원인과 방제 대책 주제로 새로운 노동력 절감 현장 사례를 설명해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오는 23일 식량작물팀장 조상섭 식량작물팀장이 강사로 나서 식량작물 분야 감자반 과정을 교육생 38명을 대상으로 감자 초기 생육, 적기 물관리, 병해충 관리 등 명품 감자 생산을 위한 감자 핵심 재배 기술을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곽인고 기술지원과장은 2022년에는 이상기후, 농자재 수급 변화 등으로 영농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식량작물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여주시 2022년 평생학습 동아리 등록제 실시. 여주시 시장 이항진 평생교육과에서는 여주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52개 학습동아리 일제정비를 통해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자 2022년 평생학습동아리 등록제를 실시한다. 평생학습동아리란 일정한 인원의 성인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만나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는 학습 공동체를 말한다. 등록기간은 2022년 1월 3일 월부터 1월 14일 금까지이며 등록 대상은 여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평생학습 동아리 및 신규 평생학습 동아리로 성인 8인 이상으로 구성,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습 활동을 하고 있는 학습 동아리면 등록이 가능하다. 단, 장애인 등 정책적 배려 대상은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면 된다. 여주시 평생학습 동아리로 등록되면 2022 번지년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및 경기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공모 자격이 부여되며 평생학습 축제, 발표회, 전시회 등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동아리 리더 간담회, 역량 강화 워크샵 등 평생학습 동아리 간 네트워킹이 가능하게 된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http://lll.여조.co.kr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여주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 887-3318-33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시 2021년 자활 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장관 표창. 여주시 시장 이항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21년 자활 분야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 포상 계획에 따라 실시한 기관 포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근로빈곤층의 자립여건 조성, 취 창업 등 자활 역량 제고를 위한 지자체 특화사업 활성화 등 정책성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로 총 20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고 그중 경기도 3개소 중 여주시가 선정되었다. 여주시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인 여주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매월 100여 명에게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적극적인 신규 사업단 창출과 기존 사업단 확장을 통해 자활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의 취업 능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자립 및 경제적 지원에 힘써왔다. 또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자활사업장 환경 개선 및 휴게공간 조성, 자활 참여자의 건강 지원 사업을 통한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인 지원에 앞장서왔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7월
여주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결과를 거두었다며 이번 여주시가 자활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여주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한 자활사업에 적극 협력해주신 관련 기관 및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만든 결과다. 앞으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자활 지원 사업 추진에 더욱 매진하여 함께 더 행복한 여주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